메이데이, 메이데이 캡틴 도와주세요. 네, 오늘 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활주로 공식 배워볼 텐데요. 이 공식 배우시면 승객분들의 성공 투자를 향한 비행이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겠죠. 활주로 기법의 창시자 서선민 캡틴, 오늘은 어떤 강의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활주로 기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륙 준비 종목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활주로 기법은 그냥 차트만 보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결합해서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숲에서부터 나무를 찾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식 비행기 탑승의 전략을 짜는 모든 과정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의 큰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활주로의 필수 개념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비행기를 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는 과정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날씨가 좋아야 되겠죠. 기상이 악화가 되면 비행기가 뜨질 못하죠. 그래서 기상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기상 상황이라는 건 내가 투자하기에 유리한 환경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에 유리한 날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씨는 만만치 않은 날씨가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눌렸다가 반등을 세게 준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내 목적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종이 비행기를 타고 아주 멀리 날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내가 튼튼한 비행기를 탄다라고 한다면 미국도 갈 수 있고요. 달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종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섹터를 공략하느냐, 이게 바로 비행기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주식 비행기의 종류를 고르기에 앞서서 지금 시장의 핫한 섹터, 아니면 이러한 날씨에 대해서 날씨와 비교했을 때 조금 유리한 섹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까지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비행기 그냥 편안하게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안전벨트를 매고 계셔야 돼요. 승객분들이 안전벨트를 잘 매고 계실 수 있도록 비행기에서 계속 안내원들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인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기업의 유보율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기업의 안전벨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 왔을 때는 뭐 4년 이상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은 피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안전벨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주식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연료도 충분히 구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료가 없는 비행기는 쉽게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연료가 중요하고요. 이 연료라는 게 바로 거래량과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료와 거래량이 충분한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는 조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위에는 하늘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갈색선이 있는데 이게 활주로선이다. 내 주식 비행기는 이 활주로선을 타고 날아오르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왔을 때 가장 이상적인 주식의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주식 자체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전벨트가 확보된 종목이 시장 환경이 좋았을 때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요 활주로 기준선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고, 즉 연료를 많이 실은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 타고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활주로 기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주로는 내 주식 탑승의 기준선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하차의 기준선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구성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준선은 이평선 다 빼고 활주로 기준선만 보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활주로 기준선을 형성하고 있는 캔들의 모습은 거래량까지 포함을 한 캔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다른 캔들 같은 경우에는 두께는 동일하고 크기만 다르잖아요. 위아래로 키만 다른데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 자체가 거래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캔들 같은 경우에는 뚱뚱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거래량이 적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홀쭉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빨간색이 뚱뚱하면 거래를 싣고 양봉이 출현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파란색이 뚱뚱하면 뭔가 뚱뚱한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뚱뚱이 홀쭉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활주로 설정에 관련된 부분은 이평선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준선 자체는 일목균형표의 일목기준선이라고 있어요. 이 일수를 변형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캔들 관련해서는 우리가 각 증권사마다 캔들 볼륨 차트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트 유형을 선택을 하셨을 때 캔들 볼륨 차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캔들 볼륨이라는 데서 이 볼륨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그 거래량을 나타내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영어로 볼륨이라고 해요. 그래서 캔들의 거래량을 섞은 캔들 볼륨 차트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마저도 어려우시다 하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관련된 영상도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캔들의 두께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캔들은 뚱뚱합니다. 그 말인즉슨 연료가 가득한 비행기란 얘기겠죠. 또는 거래량을 많이 실은 양봉이란 얘기가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홀쭉하니까 거래량이 충분히 실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뭐죠? 기준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갔다라는 측면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륙 준비를 한 거는 같은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가득 있다니까 가득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조금 날아오르기 좋은 환경이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가득 연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료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속임수 양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보이면 우리가 이륙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텐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망설여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아니 활주로 모습이 1번이 나오는데 왜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차트라는 것은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기준선이 될 뿐이지 그 이후의 움직임은 뭔가 재료도 들어가야 되고 수급도 받쳐줘야 됩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런 경우가 많더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법칙은 아닙니다만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된 경우도 있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눌렀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형태가 되겠죠. 2번은 어떻습니까? 자,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긴 했는데 우리가 딱 보니까 거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느 정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이 양호한 조정 국면이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러한 조정 장세에 저런 모습을 나타내는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2번 국면에서 공략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 대한 부분을 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탑다운 형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의 기상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내 주식 비행기가 날아오르기에 좋은 환경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코스피를 볼지 코스닥을 볼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사실 저의 기준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5월부터 우리가 올라온 폭을 생각해 본다면 코스피가 55% 올랐고요. 코스닥이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을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폭 차이가 역대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코스닥 쪽에 수급이 조금 더 쉽게 옮겨 다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인정 캐스터도 계속 얘기를 해줬죠. 고객 예탁금이 85조 시대입니다. 자, 코로나 때 정말 그 예탁금이 정말 사상 최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채 70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고객 예탁금 수준은 정말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2조, 3조 팔아도 개인들이 다 버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수급이라고 무시할 부분이 아니라 예탁금이 저 정도 있다는 건 증시 대기 자금이 그만큼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면 매수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날씨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오늘 하루 보자면 조금 비행이 힘든 날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개인의 수급이 쏠렸을 때가 있고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쏠렸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수급이 쏠렸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들은 자금력이 예전만큼 적지 않습니다. 자금력이 정말 대단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한 섹터로 응집하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에서는 종목별 움직임이 큽니다. 근데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움직였을 때는 섹터별 움직임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은 어느 한쪽으로 쏟아 부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 또는 AI 업종으로 그 모든 자금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 자체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고 개인들의 수급이 쏠렸을 때는 종목별 움직임이 많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달러원 환율 동향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지금 1,446원까지 제가 봤거든요. 이거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1,450원을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단은 여기에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향후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달러원 환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섹터, 어떠한 비행기 종류가 유리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테마라든가 섹터를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키워드는 빠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젠슨왕 CEO가 왔다 가면 그 자체로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로봇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배 이상 올라간 기억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젠슨왕 CEO의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부분 상당히 강조가 됐었죠.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라든가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 기기 같은 부분들이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전력 관련해서도 많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실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1월 중순까지는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실적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이클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움직임인데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키아 지분 인수를 했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겠구나. 우리가 통신 장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로 봤을 때 OECD 꼴등이니까 뭔가 면이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OECD 꼴등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신재생 늘려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섹터는 두 가지입니다. 통신장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아까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거는 요거죠. 안전벨트가 재료와 수급이 갖춰져 있는 종목인가를 종목적인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륙 준비 종목으로 선택한 녀석은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이 마이너스다가 이제 막 플러스로 돌아선 그런 기업이면서 오버행 이슈가 완화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물량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 시장에 물량이 나올 게 있었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기업이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 중요하거든요. 오늘 조정을 받아서 전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 이화영 MC가 추가적인 내용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주로 기법의 창시자 서서민 캡틴이 앞서서 특별한 종목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 특별히 오마이 주식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한 이륙 준비 종목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이 이륙 준비 종목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겠죠. 캡틴이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고른 강력한 이륙 신호가 포착이 된 기업 일 텐데요. 지금 이 기업으로 앞으로 매수의 기회 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기념품의 이륙 준비 종목까지 풍성하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 종목들만 챙기셔도 성공 투자를 목적지로 하는 비행기에 훨씬 더 빨리 탑승이 가능하겠죠.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링크 한 번만 누르시면 두 가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말씀이 어려우실 수 있는 시청자님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이 QR코드 부분에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연결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소통방에 참여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QR코드에 들어오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혜택입니다.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 있죠. 직강으로 모든 정보 아낌없이 챙겨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재테크로 고민 마세요. 매주 월수 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해서요. 모든 주식 고민 도와드릴게요. 자, 세 번째 만나봅니다. 활주로 기법 전자책 증정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이 활주로 기법 전자책 QR코드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투자 여정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 도와드려 볼까요, 캡틴? 네, 오늘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장세일수록 더욱더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비하면 전략적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는 한은 그렇게 큰 엄청난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비행기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탑승하신 시청자님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여정 든든하게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비행 여정에서도 시청자님을 위한 메뉴와 선물들 준비해 둘게요. 저희 방송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